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청양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이 활발합니다. 5억 원 상당의 청양 농특산물이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올해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개항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물류 비용도 절감됩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목표액을 낮췄지만 지역경제 침체와 각종 모금 행사 취소로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한범우 기자입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충남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람들로 북적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소 인원만 참가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온도탑은 3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수준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129억 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40억 원을 줄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목표액을 낮춘 건 캠페인 시작 22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캠페인 열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열기를 얼어붙게 만든 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또 지난 여름 수해와 코로나19 초기 이미 많은 기부가 잇따랐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모금 행사 개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부분 시군이 성금 전달식만 간단히 진행했고 예산과 청양 등은 행사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일부에선 고육지책으로 차량 탑승 방식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서산시 갑자기 모 주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막 급속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가장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서 모금 대상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승차 모금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선전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년 연속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에 올랐지만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기부는 저조하지만 청양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은 활발한데요.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 등의 발효식품에 대한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농특산물의 수출도 이어지면서 홍콩 시장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김치를 만드는 청양의 한 김치 공장입니다. 양념에 잘 버무려진 김치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9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생산한 김치 50톤을 폐기하고 한 달 동안 문을 닫는 등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판촉전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봄에 이어 두 번째 홍콩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2억 상당의 김치가 이번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여기에는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코로나 예방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김치 회사들이 수출이 늘고 있고요. 또 사실 그게 학문적으로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날 선적식에는 김치 외에도 표고버섯과 멜론 등 청양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117톤이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액 5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올 한 해 전체 수출액은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양군은 이 기세를 몰아 해외 시장 진출에 더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보다는 사실 이 무역 수출업체와 평소 관계 형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튼튼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홍콩은 물론이고 다른 시장, 해외 시장 개척에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라는 코로나 시대 수요를 겨냥한 제품과 지자체의 수출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청양 농특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업종별 형평성과 허점 등의 논란으로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자 정부 방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자정 기준 지난 한 주 동안 충청권의 확진자는 하루 평균 59명에 달했는데요. 1.5단계 격상이 이뤄진 뒤 발생했던 하루 평균 확진자 35.6명보다 22명이 늘어난 수치며 그 사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복된 영업 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내 자영업자 등은 방역 수칙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부터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까지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분야에 걸쳐 업종별 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지침을 내놓을 때 수기 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PC방 고위험 시설 지정 당시 벌어진 논란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유행 당시 정부는 PC방의 유흥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 선상에 올렸고 업계에선 대부분 회원가입 고객이기 때문에 방문 이력이 남는 점 등을 들며 탁산 공론에 의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정이 해제됐지만 현 시점에선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체육시설 등 여러 업종에도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감안하고 있지만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고깃집 운영자는 영업 제한으로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주먹구구식 관리와 코로나 확산도 반복되는 상황에 장사하는 사람은 진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방대 소멸 위기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지역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에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 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개항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물동량은 11만 3,506 TEU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처음 취급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부터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도 확대됩니다. 서산시는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과 화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만 톤급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216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대폭 절감됩니다. 내포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충남도 공무원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조금 줄어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 B씨에게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경감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전국 36곳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천안과 공주, 논산의 동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진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했습니다.